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일가족은 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빚에 시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금리나 긴급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심각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인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장이 4명 살해 추정, 빚에 시달렸다라는 것입니다. 40대 가장이 자녀와 부인 등 살해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주검으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을 1억 9천만 원 근저당을 설정을 했고, 그리고 집이 매물로 팔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거래가 거의 안 되죠. 이런 상황이에요. 부동산도 망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러한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정부가, 정치꾼들이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꾼들이 돈이 많고, 그리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국민의 혈세로 자기들은 돈방석에 앉아 있으니까 쓸데없는 정쟁만 하고 있고, 이 국민들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에요. 빚을 안 갚았다고 알몸 사진을 뿌린다.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겁니다. 30만 원을 빌려주고, 그리고 빚을 안 갚으면은 알몸 사진을 뿌린다. 이러면서 비참하게 우리 국민들을 이러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자녀를 낳고 싶고 누가 결혼을 하고 싶겠습니까?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분노해야 합니다. 중증 장애인 수급자 가족이 또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열흘 동안 방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취약계층부터 생을 마감하고요. 제주에서는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또 수사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모녀 40대 엄마와 10대 딸이 또 이렇게 숨진 채 발견된 이러한 사건입니다. 결국에는 경제적인 거하고 연루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올해 터질 수 있다. 저축은행 연체율 비상. 은행들이 그렇게 이자 잔치를 해먹더니 또 정부가 그것을 방치하더니 결국에는 이런 일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연준이라는 사기업 은행 연합회, 미국 은행 연합회가 민간은행 연합회죠. 계속해서 달러를 강달러, 킹달러, 갓달러로 만들어서 달러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욕망 속에 빠져 있는데, 그 결과 미국 은행들이 파산하고 한국 은행들도 이제 비상에 걸린 거예요. 한국은 이제 연체율이에요, 연체율. 이 가계부채가 전세까지 포함해서 3천조가 되는데, 이런 나라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한다라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도 오늘도 방송에 나와서 교수라는 놈이 박사라는 놈들, 전문가라는 놈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된다. 미국보다 1%더 올려야 된다. 지금 미국이 한 4.7이니까 우리는 5.7을 올려야 된다. 아니면 다 죽는다. 이런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 매국노 놈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해서 이 투기 자본 세력들의 끈앞풀이 돼가지고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가 부흥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해서 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 저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공급망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공급망을 확대해야지, 금리를 올리면 취약계층은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돈 있는 자들은 완전히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완전히 더 가난해져 가지고 부자들은 해외여행 다니고 가난한 사람들은 라면도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가란 놈들, 교수란 놈들, 박사란 놈들이 매일 이 막 유튜브 방송 막 이런 데 나와가지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 금리를 잘 올렸다. 뭐 한국은행 이창용 존경할 만한 인물이다. 막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아부 떨어가지고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건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축통화 패권을 자기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는가? 그러니까 이 경제를 이 꼴통들이 완전히 경제를 그냥 경제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는 그 위에서 조정하는 투기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투기 세력. 그리고 작전 세력들, 기획 세력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정치꾼들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경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현상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떠들어대니까 엉뚱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창용과 추경호,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이거 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완전히 경질시키고 물갈이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에 은행계 카드사 연체율이 1%대. 이제 다중채무자 부실 우려. 우리나라는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게 터지는 겁니다. 이제 은행들이 이 연체율이 막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요즘에 인터넷으로 거래하잖아요. 인터넷 뱅킹. 뱅크런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은행들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온라인 투자업체 집중관리 돌입 연체율이 20% 넘은 것도 있다. 계속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네, 치솟은 서민 대출 연체율, 취약층 빚 부담도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금리 오르자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지금 이런 정황이다. 한국은 이제 건설사발 저축은행들의 문제가 터지고 또 서민경제 붕괴로 인한 이 금융의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지금은 이자 잔치하고 좋아하고 그냥 서로 나눠먹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곧 이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로 온다. 이거는 완전한 탐욕 세력들, 이 탐욕 세력들이 빚어낸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1금융권도 연체율 뇌관 터지나 신용대출 연체율이 0.5%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금리를 내려야 돼요. 빨리 금리를 내려가지고 우리나라는 빨리 긴급조치로 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금리를 내리고 또 금리를 내린다라고 발표했죠. 캐나다도 동결한다 그랬죠. 한국은 선제 대응해야 돼요. 선제 대응. 지금 국민들 죽으라고 계속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하다가는 정말 다 죽습니다. 이거 빨리 선제 대응해야 돼요. 그동안 제가 급격한 금리 인상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죠. 정부가 6개월 후에 뒷북을 칩니다. 6개월 후에. 지금 미국의 달러 위기로 인해서 미국의 금융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아주 위험한 정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란 놈들, 박사란 놈들, 전문가란 놈들이 또 정치꾼 놈들이 계속 국민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했다. 우리는 경제정책을 세계에서 아주 잘했다. 이창용이 아주 잘했다. 추경호가 아주 잘했다.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못한 것은 국민들이, 가계부채를 일으킨 건 국민들이다 해가지고 국민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들은 다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완전히 그냥 강제징용 해법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다 잘했다, 애국자다, 영웅이다 막 이러면서 떠받들고 있죠.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
보수 꼴통과 이 진보 꼴통들, 좌파 우파 꼴통들이 완전히 세뇌에 빠져가지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정치꾼들한테 더 이상 의존하지 말고 빨리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를 외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